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만의 방은 페미니즘 여성주의 저서 중에서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유명한 만큼 여기저기서 언급되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읽기가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울프 특유의 화법과 독특한 스타일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작가 버지니아 울프와 자기만의 방,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결혼 전 이름은 버지니아 스티븐입니다. 1882년에 출생해서 1941년에 사망했지요. 당대 유명한 문사였던 레슬리 스티븐을 아버지로 하고 줄리아 프린셉 잭슨이라고 미모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났는데요. 이 두 사람은 둘 다 재혼한 경우로 첫 결혼에서 각각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4명의 자녀를 더 두어서 8남매의 대가족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울프가 13살 때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시작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울프는 평생 정신병에 시달렸고요. 결국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가운데 서섹스 지방에 있는 로드메리라는 곳에 있는 우주강에 걸어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울프는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와 가정교사들을 통해서 집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울프는 평생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것을 안쓰러워했지요. 자기만의 방의 영어 원제는 A Room of One's Own인데요. 사실 이 책은 1928년에 울프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했던 강연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여자대학, 뉴넘과 거튼 컬리지가 있는데 거기서 2차례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 내용이 1929년 이듬해 3월에 여성과 픽션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로 출판이 됐고 그해 가을 10월에 호가스 출판사, 사실 울프의 출판사죠. 호가스 출판사에서 확장되어서 자기만의 방이라는 제목의 좀 두께가 있는 책으로 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사진 보이시죠? 뉴넘 컬리지, 거튼 컬리지인데요. 울프가 강연했던 여자대학의 전경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여자대학이 남자대학에 비해서 얼마나 가난한가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왜 여성 중에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천재적인 작가가 없는가? 여성은 정말 남성보다 열등한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기만의 방의 핵심 주제는 여성과 글쓰기입니다.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울프는 자기만의 방과 1년에 500파운드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잘라 말합니다. 1년에 500파운드의 수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될지 감이 잘 안 잡히지만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요즘 한국 경제 단위로 생각할 때 1년에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연 수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예술은 공기와 물만 먹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다는 것이지요. 울프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럽과 미국에서 여성들이 재산권과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자기만의 방에서 울프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방해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방조차 하나 갖추지 못했는지 오만과 편견의 저자인 제인 오스틴과 브론테 자매의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왜 여성 중에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천재적 작가가 없는가? 라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근거로 주장이 되었지요.
그러나 울프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통해서 그것이 왜곡된 견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자기만의 방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는 아마도 셰익스피어의 여동생 주디스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성이 셰익스피어와 같은 문학작품을 남기지 못한 것은 부족한 재능의 탓이 아니라 교육받지 못하고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갖지 못한 탓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궁금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왜 여성 중에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천재가 없을까라는 제목의 셀을 찾아보세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오래된 편견에 대해서 울프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동원해 분석을 합니다. 울프는 남성이 오랫동안 여성의 열등함에 대해 강조해 왔는데 이는 사실 여성의 열등함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인용된 글을 잠깐 읽어보면요. 여성은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남성의 모습을 실제 크기보다 2배로 확대해서 비춰주는 멋진 마법의 힘을 가진 거울 노릇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글입니다. 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해묵은 편견과 여성이 작가로서의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등이 핵심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매트릭스 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남성을 비춰주는 마법의 거울 또는 왜 여성 중에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천재가 없었을까 이런 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전 매트릭스 홈페이지에서 자기만의 방을 검색하시면 책에 대한 설명도 화면과 같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작가 버지니아 울프에 관한 소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전 매트릭스 홈페이지에는 버지니아 울프의 다른 작품들에 관한 셀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대로가 있고요. 또 올란도라는 작품이 있지요. 네, 등대로와 올란도 둘 다 결혼과 관련된 셀에 한 묶음에 같이 들어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